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.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간은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? 이 바이오 분야에서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줄기세포잖아요. 네, 그렇죠. 최근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이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한 80% 정도 피부를 교체해서 네. 화제가 됐었죠. 이 환자에게서 얻은 줄기세포를 표표로 분해시킨 뒤에 이를 네. 이식했던 건데요. 이 연구 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네, 이 줄기세포라는 이름에서도 보면 왜 그렇죠.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. 그래서 줄기세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암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면서요? 그 모든 질병 치료가 다 그렇지만은 암도 이 완치가 최종적인 목표잖아요. 네. 이제 암은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바로 암 줄기세포라는 거거든요. 네. 마치 이제 줄기세포가 일반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암 줄기세포가 암세포를 지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네, 이 암 줄기세포라는 건 좀 생소한데요. 네.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건가요? 암 줄기세포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20년 전밖에 안 됐어요. 굉장히 네. 최근인 거죠. 이 학계에서 본다면은 지난 이제 1994년 캐나다 토론토에 이 존딕 박사라는 분이 이 혈액암 환자에게서 암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특이한 암세포가 존재함을 밝혔는데요. 네. 이 존딕 박사 연구 이후에 뇌종양과 대장암, 유방암과 간암, 위암, 췌장암 등 다른 여러 암 조직에서도 이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게 보고되면서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이 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암 조직에서 한 1에서 한 3% 정도 굉장히 극소수로만 존재하거든요. 네.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는데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죠? 그러니까 이제 암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는 제거되지만 암 줄기세포가 살아남아서 아주 적은 양의 이 암 줄기세포가 살아남아서 다시 암 조직을 형성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암의 전이에도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. 네, 네. 이 전이가 문제가 되는 예. 건데요. 이 암이 전이가 된다는 건 원래 있던 암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서 그걸 암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. 네. 네.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암 줄기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이 지방산이라는 것을 흡수해서 저장해 놨다가 이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전이에 쓴다는 겁니다. 네.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내성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. 네. 이 암 줄기세포가 이 약물 저항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 때문이라는 거죠. 앞서 말씀하신 특징 중에 약물 저항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궁금한데요. 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네.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게 이제 일반 암세포에도 들어갈 테고 암 줄기세포에도 스며들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암 줄기세포가 이를 튕겨낸다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그 기작을 좀 들여다보면은 암 줄기세포 내부에 어떤 단백질 복합체가 있어가지고 네. 항암제가 이 암 줄기세포 내부로 들어오면 얘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음. 이 암 줄기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치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. 네, 정말 야속한 역할이네요. 그럼 이 암 줄기세포, 암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암 줄기세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?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. 어떻게 이게 기원이 무엇일까? 음.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. 학계에는.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일반적인 줄기세포가 암이 돼서 이것이 암 줄기세포가 됐을 것이다. 네. 이런 견해가 있고요. 네. 또 다른 견해는 이 암이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줄기세포가 아니었는데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지면서 이게 암 줄기세포로 승격이 된다는 거죠. 어.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후자 쪽에 지금 학계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렇군요. 입장이고요. 이 두 번째 견해는 네. 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. 네,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암을 초기에 치료할수록 좋다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
암 줄기세포가 생기기 전에 완전히 완치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완치율이 높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진행될수록 그 안에 암 줄기세포가 형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가 암줄기세포로 전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 이전에 네. 치료하는 것이 어떤 완치의 관건이 된다. 뭐 이런 설명인 거죠. 자, 오늘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명한 암 생물학자가 암 줄기세포에서 뭐 희망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.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그 로버트 와인버그 박사라고 미 MIT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네. 네. 이분이 이제 그 암 생물학 분야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원투 하시는 분이거든요. 아, 네.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암을 연구했으니까 자기가 뭐 한 40년 동안 암을 연구했지만 네. 뭐 임상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계속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암 줄기세포에서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. 어떤 암 치료에. 오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난 2013년도에 자기 네. 그 동료 과학자들이랑 같이 베라스템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. 네. 암 줄기세포만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 뭐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받았어요. 그래서 이 와인버그 박사의 어떤 그런 명성을 보고 투자한 거겠죠, 투자자들은.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암 줄기세포가 이렇게 학계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. 일부에서는 이 와인버그 박사가 좀 대담한 도전을 했다. 음.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죠. 네.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네. 좋겠네요.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드리기로 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 암 줄기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와 관련한 연구 상황은 어떤가요?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는 굉장히 극소수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극소수로 존재하는 암 줄기세포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암 줄기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뭐 바이오마커 생태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네. 일단 이런 걸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가장 많이 이제 연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는 CD133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마커인데, 바이오마커라는 게 이제 암줄기 세포의 이렇게 표면에서 발현을 하는 단백질을 찾고 있어요. CD 계열에 있는 그런 마커들이 다 세포의 멤브레인에 발현을 하는 바이오마커예요. 가장 유명한 게 CD133이라는 게 좀 통칭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, 근데 CD133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과 췌장암, 폐암의 암 줄기세포에 존재하고요. CD44는 유방암, CD90은 간암, CD20은 피부암 암 줄기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 바이오 마커에 네. 대한 연구 어떤 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까지는 연구가 된 거네요. 그러니까 어떤 암 줄기세포에 어떤 특이적인 단백질이 있는지는 찾아낸 거죠. 네. 네,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 암 줄기세포에 대항하는 약이 개발되었는가 여부일 텐데요.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? 근데 암 줄기세포 아까 언급했지만 네. 이런 특이적인 단백질을 겨냥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을 챙겨내는 그런 유전자를 건드리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암 줄기세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네. 그런 생태의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를 겨냥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암 줄기세포 어떤 치료의 기본 개념은 이 암 줄기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공략하는 거거든요. 네. 이제 암세포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많은 항암제가 나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항암제를 처리를 하고 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된 신약을 처리하면은 암세포도 공격을 하고 그 근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도 공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암이 재발도 안 되고 전이도 안 되고 완전히 박멸이 된다는 거죠. 네. 네. 전 세계적으로 이 암 줄기세포를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이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들어갔고요. 아까 언급했던 그 베라스템 회사가 있잖아요. 네. 네. 그 회사도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하나 개발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아직은 이 암 줄기세포 연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주목할 만한 연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과학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암의 근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, 인류에게 그렇죠.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잖아요. 이 암 줄기세포 연구가 암 치료에 아주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